안녕하세요. 행복한 바울이의 바울이입니다. 이제 유월이라고 덥네요. 이럴 때는 베라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어줘야 하는데 우리 몸에는 찬 음식이 안 좋다고 엄마가 잔소리를 하셔서 잘 안 먹고 있네요. 나이 40에 잔소리 듣고 사네요. 휴. 제목까지 많이 드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시작할게요. 휴. 아이스크림 맛나겠다. 흑흑. 이번 영상부터는 본격적으로 자바 컬렉션 프레임워크를 살펴보려고요. 상의 인터페이스들도 살펴보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에서는 클래스들 위주로 볼게요. 먼저 리스트 인터페이스 계열을 살펴볼게요. 리스트는 파이썬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만 데이터가 저장하는 순서도 저장되는 자료 구조라서 저장하는 순서가 필요하시면 이 컬렉션들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같은 요소, 그러니까 같은 데이터의 중복 저장도 되니까 참고하시고요. 또한 배열처럼 길이가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양에 따라 길이가 변해요. 배열처럼 인텍스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소 사이에 빈 공간을 허용하지 않아서 중간 자리에 있는 요소를 삭제하면 바로 뒤에 요소부터 앞으로 당겨서 옮긴답니다. 중간에 삽입하는 건 그 반대로 하겠지요? 우선 자리를 만들려고 요소들을 뒤로 보내겠지요? 이 이야기는 어레이 리스트랑 벡터만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제는 메소드들을 살펴볼게요. 같은 한 리스트 인터페이스라서 스택 클래스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메소드의 선언부, 그러니까 메소드의 머리 부분은 같아요. 물론 메소드의 정의부, 그러니까 메소드의 몸통 부분은 각 클래스에 맞게 다 다르지만요. 지금 보셔봤자 막상 쓸 때는 생각이 안 나니까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좀 읽으시고 이런 게 있구나 라는 정도로만 이해해주세요. 아셔야 되는 게 자바 컬렉션 프레임워크가 객체만 넣고 뺄 수 있어서 반환 타입이나 매개 변수 자리에 오브젝트라고 한 거랍니다. 여담이지만 모든 자바 클래스의 조상이 바로 이 오브젝트라는 클래스랍니다.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어도 자동으로 상속이 된답니다. 비유 드리자면 기독교 세계관의 아담이지요. 그리고 아셔야 될 것이 인덱스 매개 변수가 있는 메소드들, 인덱스 인수를 안 주고 호출하면 리스트의 맨 끝에서 작업이 되어져요. 예를 들면 add 메소드를 인덱스 인수를 안 주고 객체만 인수에 넣고 호출하면 리스트의 맨 끝에 추가가 되어진답니다. 예시에서 지겹도록 볼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제부터는 클래스 하나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어레이 리스트 클래스인데요. 어레이가 무엇이죠? 맞아요. 배열이에요. 배열로 만든 리스트가 바로 어레이 리스트 클래스입니다. 배열과 다른 점은 길이를 늘었다 줄었다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세하게 볼게요. 배열이라는 게 자료가 기차나 아파트의 같은 층처럼 바로 옆에 따닥따닥 있는 자료 구조이지요? 그래서 원하는 자료를 찾기가 빠르지요. 바로 옆이니까 101호에 없으면 102호로 가보고 이런 식이죠. 단점은 첫 번째 칸이나 중간에 자료를 삽입하려면 기존의 자료들을 뒤로 다 이동시킨답니다. 삭제하는 경우는 그 반대겠지요? 그래서 삽입이나 삭제가 느리다고 하는 거예요. 맨 끝에 넣고 빼는 건 괜찮아요. 옆에 그림까지 넣어보았습니다. 예시를 보러 가보십사. 예시가 영 빈약하군요. 일단 이 정도만 했고요. 순회나 정렬은 어느 정도 진행하고 예시로 만들겠습니다. 어쨌든 예시를 보시면 먼저 java.util.array 리스트 클래스를 임포트 시켜주세요. util에 있는 모든 걸 임포트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면 프로그램의 덩치만 커지고 클래스명이 겹친다든가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저는 비추합니다요. 하여간 그런 다음에 어레이 리스트를 만들어야 하겠지요? 우선 이제 어레이 리스트를 만들 거야 라는 의미로 어레이 리스트라고 써주고 꺽쇠거 사이에 원하는 클래스나 래퍼 클래스를 써줍니다. 그래야 메모리에서 리스트 한 칸의 크기를 정할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 리스트의 이름을 써주세요. 이게 뭐하는 리스트인지 알 수 있게 이름을 지어주면 더 좋겠지요? 그 다음에 어레이 리스트도 객체니까 유연산자와 어레이 리스트 클래스의 생성자로 메모리의 휘병역에 어레이 리스트의 객체를 생성해줍니다. 리스트를 만들었으니까 리스트에 데이터를 넣어볼까요? 지금 예시는 스트링 클래스라서 add 메소드에 문자열 인수를 넣었지만 우리가 만든 클래스의 객체를 넣고 싶다면 우선 꺽쇠괄호 사이에 우리가 만든 클래스를 써주고 add 메소드에 new 연산자와 우리가 만든 클래스의 생성자를 써주면 리스트에 우리가 만든 클래스의 객체가 넣어져요. 어쨌든 지금 예시를 보시면 처음 3개의 add 메소드에는 인덱스 인수가 없지요? 이렇게 하면 넣는 순서대로 리스트에 추가돼요. 밑에 출력 화면 보이시죠?
사과, 바나나, 체리 순서대로 잘 들어갔지요? 이제는 중간에 넣어볼까요? 네 번째 애드 메소드에는 인덱스 인수가 있지요?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니까 저걸 해석하면 리스트 두 번째 자리에 블루베리를 추가시켜라. 이겠지요. 그럼 바나나와 체리는 뒷칸으로 가겠지요? 출력 화면 보시면 제대로 추가되었지요? 추가는 다 해보았으니까 삭제도 해보아야 하겠지요? 삭제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금 예시처럼 리무브 메소드의 인덱스 인수로 하는 방법과 리무브 메소드의 직접 텍체 인수로 하는 방법이지요. 지금 예시에서는 바나나라고 인수를 주면 리스트에서 바나나가 삭제되어지는 거지요. 이런 게 가능한 건 메소드 오버로딩 덕이지요. 하여튼 삭제되었으면 자동으로 뒤에 있는 애들은 앞으로 이동시켜줍니다. 요게 리스트의 특징이지요. 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제는 링크드 리스트 클래스를 살펴볼 터인데 그 전에 자료 구조에서의 연결 리스트를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료 구조에서의 연결 리스트라는 건 데이터와 메모리의 특정 주소로 이루어진 노드라는 것은 연결시켜 놓은 것인데 화면에 노드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 보이시죠? 데이터는 알겠는데 메모리의 특정 주소는 무엇인지 모르시겠지요? 그게 무엇이냐면 나 다음 노드의 실제 메모리 주소예요. 어레이 리스트의 경우는 다음 데이터가 옆에 따닥따닥 붙어있지만 연결 리스트의 경우는 재수 없으면 노드가 하나는 강남구에, 하나는 동작구에, 하나는 강북구에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연결 리스트는 다음 데이터를 노드 안에 있는 메일 중 연결 리스트 몰이 주소로 찾아가는 연결시킨 방식에 따라서 단일 연결 리스트, 원형 연결 리스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단일 연결 리스트부터 설명드리면 노드 안에 노드의 메모리 주소만 있어서 오로지 다음으로만 갈 수밖에 없는 리스트이고요. 끝까지 갔으면 거기서 끝이죠. 원형 연결 리스트는 리스트의 맨 끝 노드에다가 리스트의 시작, 노드의 메모리 주소를 넣어서 끝까지 가면 다시 시작으로 오게 만든 거죠. 비유 드리자면 붙이는 테이프를 좀 떼서 양 끝을 서로 붙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중 연결 리스트는 한 노드 안에 내 이전 노드의 주소와 내 다음 노드의 주소 두 개를 넣어서 이전으로도 가고 다음으로도 갈 수 있게 만든 게 바로 이중 연결 리스트예요. 이런 연결 리스트는 나중에 배우는 트리라고 하는 자료 구조를 구현하는 데에도 많이 사용된답니다. 여담이지만 C 언어에서 연결 리스트를 구현하려면 포인터라는 놈 때문에 헷갈려서 죽어요. 어쨌든 자바의 링크드 리스트는 이중 연결 리스트로 구현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방향의 제한 없이 순회가 가능하고 이건 연결 리스트들의 문제인데 내가 찾고자 하는 노드가 가까이 있다는 보장이 없고 그리고 시작으로 가서 원하는 데이터를 찾을 때까지 노드의 주소를 타고 가야 되니까 어레이 리스트보다는 조회가 느려요. 그렇지만 삽입이나 삭제는 빨라요. 어레이 리스트처럼 삽입, 삭제의 데이터들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고 노드의 연결만 뺐다 붙였다 하면 되니까요. 데이터 이외에도 노드의 주소값도 저장시키니까 메모리 사용량이 많다는 건 당연한 소리겠지요. 또 기본적으로 동기화는 지원 안 해준다니까 따로 신경을 쓰셔야 하겠네요. 예시를 보러 가볼까요? 예시를 보시면 어레이 리스트와 다른 점이 없어요. 클래스 이름만 다르지요. 물론 클래스 내부는 완전히 다르겠지만 그건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이런 게 객체 지향 개념에서의 캡슐화이에요. 클래스 내부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어쨌든 복습하는 의미로 예시를 다시 보시면 링크드 리스트 클래스를 임포트해주고 꺽쇠괄호 사이에 원하는 클래스 써주고 리스트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왠지 설명을 날로 먹은 듯해서 기분이 좋네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제는 벡터 클래스를 살펴볼게요. 벡터 클래스는 어레이 리스트와 같지만 기본적으로 동기화가 지원되어서 멀티스레드로 구현된 프로그램에서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컬렉션이에요. 자꾸 동기화 그러는데 동기화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동기화를 설명하려면 스레드부터 설명해야 하는데 비유로 설명을 드리자면 프로그램이 공장이라고 한다면 스레드는 그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예요. 근로자가 혼자면 단일 스레드, 근로자가 여러 명이면 멀티스레드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A 근로자가 어떤 리스트를 바탕으로 일하고 있는데 중간에 B 근로자가 그 리스트의 내용을 바꾸었다면 A 근로자의 일도 엉망이 되고 A 근로자가 일을 한 결과도 쓰레기 결과가 되는 거죠. 이런 리스트 같은 걸 있어 보이는 말로 인계 영역이라고 한답니다. 이런 인계 영역은 많답니다. 여러분이 아실 만한 건 파일을 한번 열고 있는데 또 그 파일을 열려고 하면 안 열리거나 읽기 전용으로만 열리지요. 하여간 이런 인계 영역은 한 스레드만 사용하게 하고 모든 스레드들이
똑같은 내용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 최고고, 이렇게 하는 작업을 동기화 작업이라고 해요. 나중에 멀티스레드 다룰 때 예시와 함께 다시 살펴볼게요. 휴. 어쨌든 벡터 클래스는 내부적으로 동기화 기능이 있어서 멀티스레드 환경에서는 좋지만 단일 스레드 환경에서는 성능이 떨어져요. 이게 당연한 이야기인 게 혼자 쓰는 물건을 아무도 못 쓰게 한다고 금고에 넣고 잠그고 자기가 쓸 때 금고 풀어서 꺼내는 짓을 하는 거니까요. 휴. 동기화만 빼면 어레이 리스트 클래스와 거의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예시를 살펴볼까요? 휴. 예시가 다른 거랑 같죠? 굳이 다른 점을 찾자면 인티저 래퍼 클래스를 썼다는 점? 휴. 옛날 버전 자바에서는 지금 보시는 예시처럼 저대로 쓰시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기본 자료형들은 원래 바로 못 넣고 래퍼 클래스로 박싱 시켜주어서 넣어야 해요. 박싱이나 언박싱을 하는 예시는 나중에 하게 되면 할게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제는 세 가지 리스트 클래스들을 비교해봅시다. 어레이 리스트 클래스와 벡터 클래스는 단 두 가지만 빼면 똑같답니다. 하나는 멀티스레드 지원인데 요거는 벡터 클래스를 살펴보았을 때 충분히 설명드린 것 같으니까 지금은 패스할게요. 휴. 나머지 차이점은 리스트가 찼을 때 빈 공간을 얼마나 늘리느냐? 인드, 벡터 클래스는 기존의 2배, 어레이 리스트 클래스는 기존의 1.5배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비교표를 잘 읽어보세요. 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세 가지 리스트가 적합할 때는 언제인지 보면서 리스트 클래스들은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 어레이 리스트 클래스는 단일 스레드 환경의 삽입이나 삭제가 적고 빠른 조회가 필요하고 조회가 빈번한 환경에서 사용하시고요. 두 번째, 링크드 리스트 클래스는 어레이 리스트 클래스랑 반대로 조회는 가끔씩 일어나지만 삽입과 삭제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단일 스레드 환경에서 사용하시고요. 다 해당하지만 멀티스레드면 동기화에 신경 쓰셔야 하겠지요. 세 번째, 벡터 클래스는 어레이 리스트 클래스와 같지만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사용하세요. 단일 스레드 환경에서는 성능이 떨어진다는 거 잊지 마세요. 휴. 드디어 리스트들은 다 살펴보았네요. 쉽게 한다고 했는데 어떠셨나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럼 이번 영상의 마지막 챕터로 가보시자. 휴. 이제부터는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를 먼저 설명드리고 스택 클래스를 살펴볼게요.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를 비유로 설명드리자면 상자에 책을 쌓아두는 거랍니다. 첫 번째로 넣은 책은 맨 마지막에 꺼내진다. 요게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의 핵심 포인트랍니다. 그럼 이거를 어디에 쓰느냐? 메모리에도 스택이라는 영역이 있고 여러분이 체감되는 건 아마도 웹브라우저에 뒤로 가기나 문서나 그런 에디터의 실행 취소 기능이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로 구현한 거랍니다. 에디터에서 실행 취소 기능을 누르면 방금 한 것부터 차례대로 취소가 되잖아요. 그게 바로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랍니다. 이제는 스택 클래스를 살펴볼까요? 우선 스택 클래스는 벡터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구현한 클래스랍니다. 이 얘기는 단일 스레드 환경에서는 성능이 안 좋다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만들었지는 오라클 본사에 가셔서 따져주세요. 휴. 어쨌든 스택 클래스는 그 자료 구조의 특정상 중간에 삽입이나 삭제를 못하는 구조라서 메소드도 5개밖에 안 써요. 본격적으로 메소드들 보기 전에 톱이라는 녀석부터 설명드릴게요. 톱은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에서 지금 당장 꺼낼 수 있는 무언가를 나타내는 일종의 커서이랍니다. 워드로 비유드리자면 우리가 워드에 글을 쓸 때 커서가 꿈뻑꿈뻑거리는 곳에 글자를 치잖아요. 글자를 치면 커서는 다음 칸으로 가고 그게 바로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에서의 톱이지요.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를 설명드릴 때 밑에가 막힌 상자라고 그랬었지요? 그 상자가 비어있을 때에는 톱이라는 커서는 어디를 가리킬까요? 그 상자의 바닥. 다시 말하면 시작이겠지요. 컴퓨터에서의 시작은 0이지만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의 톱은 1부터 올라가요. 왜냐하면 이건 리스트의 인덱스 개념이 아니고 위치 개념이라서 그래요. 인덱스랑 헷갈릴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답니다. 어쨌든 스택에 자료를 넣으면 톱은 일씩 증가하고 빼면 그 반대겠지요.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린 이유는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 링크드 리스트 클래스를 상속해서 단일 스레드에서 성능 좋은 나만의 스택을 구현할 수 있겠지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구현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휴. 본격적으로 스택 클래스의 메소드들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 푸시 메소드는 만든 스택의 톱 위치에 요소 객체를 넣는 메소드랍니다. 계속 넣으면 톱 위치는 올라가는 거죠. 두 번째 팝 메소드는 만든 스택의 톱에 위치한 요소 객체를 반환한 다음에 스택에서 삭제하는 메소드랍니다. 반환된 거를 사용하실 거면
반환하는 거를 받을 그릇. 그러니까 변수가 필요하겠지요? 요소가 빠지면 톱도 내려가는 건 이제 잘 아시지요? 휴. 세 번째 픽 메소드는 현재 스택의 톱 위치에 무엇이 있는지를 그냥 확인만 하는 메소드랍니다. 네 번째 MT 메소드는 스택이 비어있으면 true, 무언가 들어있으면 false를 반환하는 메소드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치 메소드는 이름 그대로 내가 찾는 요소가 스택에 있는지를 보는 메소드랍니다. 스택에서 찾으면 찾은 위치가 반환되고 못 찾으면 -1이 반환되지요. 다음 슬라이드에 예시가 있으니까 빨리 다음으로 넘어가시다. 휴. 예시는 뭐 다른 리스트들이랑 같지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스택에 들어간 순서예요. 예시에서 정수 10이 맨 나중에 들어갔으니까 픽 메소드나 팝 메소드를 호출하면 무엇이 나올까요? 네, 맞아요. 정수 10이지요. 팝 메소드를 했으니까 이제 스택에 남은 것은 정수 20, 정수 30이지요. 서치 메소드 부분을 볼까요? 정수 30을 서치 메소드로 찾으니까 포지션 변수에는 정수 30의 위치값이 들어가겠지요? 못 찾으면 -1이 들어가고요. 지금 포지션 변수의 값이 얼마지요? 2지요? 왜 그럴까요? 톱에서부터 하나, 둘이니까요. 옆에 그림이랑 출력하면 보이시죠? 휴. 스택은 후입 선출 개념, 톱 개념만 잘 익혀두시면 돼요. 휴. 자, 여기까지 이번 영상에서는 자바 컬렉션 프레임워크의 리스트 인터페이스 계열 클래스들을 다루어 보았어요. 자료 구조도 나오고 많이 복잡했을 터인데 끝까지 보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어려울 터인데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7월에 바쁘고 몸 상태도 조금 안 좋아서 영상 작업을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최대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부탁 안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오리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God bless you.